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장 키워드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6월의 주요 이슈 점검. 네,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부터 6월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오늘부터 6월 시장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먼저 미 증시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표에 둔화됐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고용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근원 PCE 물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2.9%를 예상했는데 3.1%. 인플레이션 논란이 있을 법도 하지만 금리는 국채 10년물은 다시 10% 아래로 내려가고 시장은 강보합 정도. 그래서 뭐 지표에 굉장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봤더니 세일스포스닷컴 같은 종목이 5.4% 올랐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멀쩡하게 잘 내놓고도 2%가 빠졌었는데 다음 날 바로 4.9% 급반등을 했습니다. 모더나 트림닷컴 같은 종목도 3%대 상승을 기록했고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페이스북이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밈 주식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금요일 날 밤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어느 정도로 움직였냐면은 AMC 같은 종목이 장중에 플러스 38%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결론은 마이너스 1.5%로 끝났고. 월미가 롤러코스터 장세가 우리나라 나타났어요. 뭐 저기 그 가상화폐나 우리나라 작전주는 뭐 될 것도 아니에요. 더 심하게 움직였고 같은 이제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장중에 플러스 5% 났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8%로 끝났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러셀 2000 지수는 약보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나 뭐 또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 유가는 엿새 만에 좀 하락했는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구리 가격도 소폭 하락했고요. 자, 이제 뭐 6월 시작되는데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딱 봐야 될 지표가 있어요. 5월 수출이 어떻게 됐나. 근데 아마 증가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5월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는 무려 이제 59% 수출이 늘어나는 걸로 나왔고 월말까지는 해도 최소한 40% 이상 나올 텐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거 생각하면 의미가 없고 다 알고 있었던 기저효과 내용이라서. 그리고 수출이라는 건 또 이제 조업일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0일까지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23억 달러가 넘어갔었는데요. 이게 이제 내일 수치로 나오는 게 21억 달러 이상만 나와도 상당히 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이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수출 지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자, 그러면 6월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미 증시하고 우리 시장. 우리 시장이요. 글쎄 뭐 크게 지수 부담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 증시도 S&P 500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안 움직였었거든요. 다우 지수만 한 1% 정도 올랐고요. 예. 그래서 뭐 크게 변할 게 있겠나 싶고 6월부터는 또 이제 2분기 실적 이제 그 영향 미치잖아요. 6월 예. 중순부터는 한번 그런 현상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뒤에 또 마무리 전략으로 예. 우리 시장 전략 체크를 해 주실 거고요. 먼저 이제 수급 특징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 SDI가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는데 금요일 날 제일 대단했던 거는 자동차주죠. 기아, 현대차, 뭐 이렇게 좀 셀트리온, LG와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왔고 또 특징적인 게 국내 기관의 SK 하이닉스를 나흘 연속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두산중공업을 나흘 연속 사고 있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코스닥은 수급의 연속성 있는 종목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좀 셀트리온, 제약 정도가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 우리기술투자, JC케미칼 같은 종목이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기관이 뭐 좀 합병 이슈가 있죠. 또 매수 청구권 이슈도 있는데 GS 홈쇼핑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23일 연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수급 대장주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기아를 한번 들고 왔었는데 오늘은 현대차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예. 현대차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수급 대장주로 연기금이 사는데 금요일 날 연기금이 제일 세게 산 건 기아예요. 근데 올해 5월 들어서 18거래일 중에서 현대차는 15거래일을 연기금이 사고 있어요. 기아는 11거래일 정도 사고 있고, 그러니까 강도는 기아를 더 사는 것 같지만 연속성에서는 현대차 수급이 상당히 돋보이는 상황이고, 저 수급 흐름에서 보면 알겠지만 주가 흐름은 빨간 선, 외국인에 따라서 좀 상당히 좀 연동이 된다는 거. 그리고 금요일날 상당히 좀 인상적인 좀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자, 뭐 현대차라면은 실적이고 뭐 다 알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비교를 해보려고 차트를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현대차하고 GM하고 상대 강도를 한번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3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상당히 못 올랐죠. 아무리 우리나라 자동차가 좀 디스카운트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3월 시장에 GM은 올라갔는데 현대차는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나왔던 시기인데 차량용 반도체 이슈 관련해서는 GM보다는 현대차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익률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좀 쌓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재고 물량이 네. 있어서 좀 덜한데 그렇습니다. 우려감이. 네. 예. 거기다가 주가가 밸류에이션상으로도 현대차가 너무너무 싸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 뭐 하루 이틀짜리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기적으로 보면은 갖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현대차를 그런 맥락에서 좀 들고 와봤고. 예. 증권사 목표가는 30만 원대가 최근에 좀 나옵니다. 종가는 23만 원대 좀 끝났는데 좀 여유는 있는 편이죠. 지난주에는 기아 주시고 오늘은 현대차 주시고 네. 만약에 그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오늘 당장이 아니라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이라고 주식에 보세요? 그 호불호가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를 조금 더 선호해요. 사실 실적은 기아가 조금 더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왜 현대차도 실적은 잘 나오는데 왜 그 좋아하냐면은 예.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가벼워요. 아, 주가가. 예. 예, 그래서 조금 수급 선호를 하는 상황이. 편입니다. 뭐 두 종목 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뭐 그래, 차이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 보면 자동차에 어떠한 수급 상황이 잡힌다 이런 네.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6월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주요 이슈 점검을 해주신다면 타임 시리즈로 한번 쭉 그 시간대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당장 이제 중요한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4월 고용 보고서 어마어마한 쇼크가 나왔었죠. 뭐 80몇만 명 늘어날 거로 예상을 했는데 21만 명 뭐 늘어나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호재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속으로 쇼크가 나오면은 상당히 좀 힘들어져요. 근데 이 시장에서는 지금 60만 명 증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급여를 주간 단위로 받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거든요. 아니, 지방정부에서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연방정부에서 같이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직 안 해도 실업급여만 받아도 더 많이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예. 9월부터 연방정부에서 주는 게 없어집니다. 아, 그래서 5월부터는 이제 슬슬 일자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자 금요일부터 또 나흘간 아스코라는 게 이제 그 열립니다.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 학회인데요. 이게 이제 그 임상 결과들 가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서 발표를 하면은 발표 잘하면은 뭐 기술 계약도 얻고 또 M&A 시장도 열리고 막 이런 건데 참가한 업체는 뭐 그 표에 나온 대로 유한양의 한미 약품, 제넥신 등등등등 이런 업체들이 참가를 합니다. 근데 이 회의 자체가 제약 바이오 업종에 전체적인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좀 기술 수출도 좀 많이 하고 여기서 스타 주식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약 바이오는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뭐 기술 수출 같은 거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iOS 15가 공개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 공개된다 그러면은 1등으로 관련주가 LG 이노텍, 그다음에 삼성전기, BH,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요거 재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10일 날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예. 이게 소비자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촉발이 됐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인플레이션 논란이 굉장히 심해졌었는데 요번에 예상치가 그 지난달이랑 똑같아요. 3.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하게 많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또 인플레이션 논란이 나오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원 PC 물가 지수를 그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뭐 예상치랑 크게 차이가 없으면은 시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어쨌든 뭐 지표 결과는 나와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G7 회의가 열립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나라는 G7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그다음에 호주, 남아공 이런 세 나라가 같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나왔던 이슈가 뭐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좀 관건이고요. 특히 이번에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이 같이 가신다네요. 그러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쯤 해서 아마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들을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월 15일에서 18일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 3월 달하고 6월 달에는 3, 6, 9, 12에는
그 점도표가 나오죠. 근데 3월달 점도표가 굉장히 좀 그 매파적으로 바뀌었어요.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시각이 그 3명에서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고 특히 3회 인상, 4회 인상까지도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좀 궁금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IT, 바이오, 환경 관련 일정 쭉 정리해 주셨고요. 네. FOMC 회의까지 체크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월봉 차트상 그 양봉이 지금 오늘 끝나면 7개 양봉으로 연속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그래서 연속 양봉 나왔던 사례를 찾아봤더니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8개 양봉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수만 올라가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수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형주가 못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 부담은 크진 않은 것 같고, 참고로 2017년 같은 경우는 시장 상승이 2018년 1월까지 이루어졌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슈 드렸는데 가장 큰 이슈는 백신 얼마나 많이 맞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관련 소비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중반 이후에는 시클리컬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금요일 날 외국이 순매수를 했는데 이 시기가 리밸런싱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전 날 끝나고 아무래도 5월 중에 대규모 매도는 그 MSCI 리밸런싱이랑 관계가 있었던 매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어쨌든 매수해 준 거는 굉장히 반가운데 조금 한번 좀 두고 보죠. 예. 국내 백신 접종률도 1차 접종률 기준으로 했을 때 주말 사이에 10% 드디어 우리나라도 넘겼습니다. 한번 보시고 미국은 오늘 밤에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 휴일 때문에 이제 시장도 쉬고 사람들도 놀러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시클리컬을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 경기 순환과 맞물린 부분 얼마나 시장에서 분석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